안녕하세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힘들진 않으셨나요? 오늘은 마지막 최적 세팅 스테이지입니다. 바로 가보실게요. 오늘은 이미지 투 이미지 이 화면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좀 하려고 하는데요. 중점적으로 인페인트하고 아웃페인트 이 기능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네, 보면은 일단 이제 이미지를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미리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봤고요. 이렇게 해서 원더우먼 이제 코스프레한 인물을 생성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제 살펴볼 건데, 항상 이제 그림을 만들게 되면 손부터 먼저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실사가 아닌 2.5D 그림을 가지고 할 겁니다. 대체적으로 실사보다는 애니메이션 쪽이 컨트롤 넷이라든지 그런 인페인트 기능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이미지 투 이미지로 전송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 정보들이 전송이 되게 되죠. 네, 그럼 여기서 이런 기능도 있어요. 이 이미지를 좀 실사 이미지로 다시 바꾸고 싶다 했을 때는 모델을 한번 바꿔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실사 모델을 한번 바꿔볼까요? 모델을 바꿔치기 하고 네, 모델 인식이 약간 시간 걸려서 됐고요. 이 상태 그대로 설정 변경 없이 한번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 CD를 좀 고정하고 싶다 했을 때는 시드 번호를 텍스트 이미지에서 가져와서 이 번호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이제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네, 이제 바로 만들어졌는데요. 이제 실사 이미지이지만 어느 정도 좀 보정은 좀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2.5D에서 바꾸다 보니까 얼굴이 좀 온전치는 않습니다. 네, 이런 개념만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또 실사를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바꿀 수 있는 기능을 여기서 사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스케치 기능을 좀 알아볼게요. 네, 한참 얘기하는데 녹화가 안 돼서 다시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림을 하나 얹혀 놓겠습니다. 예, 스케치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나올지 한번 궁금하네요. 물론 이제 프롬프트도 좀 바꿔줘야 되겠지만 아마 얼굴로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누구 닮은 것 같나요? 아무튼, 네. 네,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예쁜 이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어느 정도 이 스케치를 바탕으로 또 이미지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만약에 디노이징 강도를 여기서 조금만 줄인다고 했을 때는 또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CFG 스케일 값도 줄이고 이걸 0.4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너무 이 스케치 중점적으로만 지금 나왔기 때문에 네, 보면은 이제 디노이징 강도하고 CFG 스케일을 좀 바꿔서 그림과는 조금 다른 그런 모습으로 적절하게 프롬프트와 섞인 그런 그림이 만들어진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좀 새로운 이미지가 나왔네요. 그쵸? 네, 이거 재밌게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할 인페인트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의 그 원더우먼 이 그림 가지고 해볼게요. 자, 요거 가지고 인페인트로 보내줍니다. 자, 이렇게 보내주고, 자, 새로운 그림이 생겼죠. 여기서 작업을 또 할 겁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은, 자, 인페인트 기능에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색칠할 수 있는 도구가 생겨요. 근데 이거 가지고 이제 두께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여기서 저는 이제 예를 들어 이 원더우먼에 마스크를 씌우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마스크 모양으로 좀 만들어 주고요. 정밀하게 하면 좋은데 대략적으로 이렇게 칠해주면 됩니다. 네, 여기서 그리고 하단 부분에 크게 바꿀 건 없고요. 이제 마스크만 처리를 할 거니까 여기 그대로 선택해주고 이 부분이 좀 헷갈리긴 하는데 네, 이렇게 마킹된 처리가 있죠. 이 마킹된 곳에서 채우기 하게 되면은 그 안에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 채운다는 뜻이고요. 이제 원본 유지라는 것은 이 안에 있는 요소들을 그대로 어느 정도 유지한 채 변경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 차이를 두 번의 과정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인페인트 영역은 마스크된 부분만 바꿀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실행을 해보고 조정할 부분은 또 조정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거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 마스크라고 한번 쳐볼게요. 마스크 쳐보고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이미지가 만들어졌는데요. 좀 재밌게 만들어졌네요. 네, 이게 원본 유지를 선택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이미지예요. 완벽하게 얼굴이 가려지지 않았죠. 어느 정도 원본에 있던 이미지와 주변 색깔을 가지고 이렇게 이미지를 완성을 해줬는데, 만약에 채우기로 하게 되면은 마스크가 만들어지겠죠. 예를 들어 우린 골든 마스크로 한번 바꿔볼까요? 원더우먼에 어울리게. 네, 확인을 해보면은 마스크가 이렇게 이제 덮여졌죠. 네, 이렇게 차이점을 알아두시면 이해하시기 좀 편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마스킹 기능이 얼마든지 손 보정에서도 또 사용하기도 하고 하니까 이 기능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손 보정 관련해서는 따로 또 제작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인페인트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인페인트 스케치는 자, 인페인트 기능하고 스케치 기능이 합쳐진 건데요. 그러면 아까 그 그림을 다시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끌어오고요. 그리고 자, 이 문구는 원래 있던 이 프롬프트를 가지고 여기다 다시 한번 복사해서 넣겠습니다. 네, 이 이미지에서 이제 페인팅을 하겠습니다. 네, 스케치하고 인페인트가 합쳐진 기능이기 때문에 자, 여기 브러쉬가 있고 색깔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색깔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좀 브러쉬 크기를 조정을 해서 얼굴 전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기능은 사실 저도 그렇게 유용하게 사용하는 부분은 아니라서 한번 어떤 건가 보여드리는 거라서 이렇게 생성을 해볼게요. 자, 보면은 뭔가 좀 이상한 이미지가 만들어졌죠? 여기서 이제 조정을 조금만 더 해야 되겠죠. 원본 유지를 한 상태에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채우기로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변경해서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림과 이 어떤 프롬프트의 이미지가 합성이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딥페이크 기술이긴 한데 많이 어색하고 그래요. 만일 이 경계값을 조금 이제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는 이제 마스크 블러를 어느 정도 수치를 높여줘가지고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생성을 하게 되면 같이 좀 융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이게 경계선이 뚜렷해요. 네, 그쵸. 어느 정도는 조금 경계 부분이 부드럽게 처리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보니까 뭔가 크게 이상하진 않는데 아무래도 그림하고 이런 실사 이미지가 같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인페인트 채우기하고 원본 유지 개념은 조금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르게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본 유지는 프롬프트의 이미지를 유지한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페인트 업로드는 이렇게 두 가지 창이 뜹니다. 원본 이미지하고 마스크된 이미지를 가져가서 새로운 이미지를 구현하는 건데요. 이 기능이 또 필요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자, 원더우먼 이미지 또 그대로 여기다 복사를 해 놓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 가지고 이제 포토샵에서 이 영역을 좀 딸 겁니다. 포토샵으로 이미지를 가져왔는데요. 좌측창에서 퀵 셀렉션 툴을 눌러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미지를 선택을 해주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됐죠. 아주 요즘 편리하기 때문에 금방 이미지 선택이 가능했고요. 네, 여기 구멍까지도 제외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대략적으로 이 정도 따고요. 그리고 컨트롤 Z를 눌러서 자,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컨트롤 눌러서 이 이미지를 누르게 되면 아까 선택했던 영역이 이 레이어에서 선택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검은색을 칠해 줄 겁니다. 이제 Alt Delete를 누르게 되면은 정경색이 이렇게 칠해지게 되는데요. 네, 여기서 그리고 배경도 흰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새 레이어 선택해서 아까 그리고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요. 새 레이어 생성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Z가 아니라 컨트롤 J입니다. J. 이렇게 하면 레이어 복사가 되는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여기다 흰색을 뿌려주겠습니다. 컨트롤 딜리트 하면은 네, 후방색이 이렇게 채워지게 되죠. 네, 이거를 레이어 합쳐가지고 이거 레이어 합쳐가지고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네, 인페인트 업로드 창이 왔는데요. 이 두 섹션에 각각 그림들을 넣어줄 거고요. 자, 이 원본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포토샵으로 작업한 파일을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그러면 배경을 좀 바꾸고 싶은데 이거를 다 지우고 숲속에서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조건들은 그냥 기존 상태 그대로 두고 바꿔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숲에 아주 정교하진 않지만 숲의 이미지로 배경이 채워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배경 합성에 사용하기도 하고 부분 합성에 사용하기도 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보면은 이제 마스크만 처리가 된 걸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실 우리가 인페인트 기능에서는 검은색이 마스크 영역이었잖아요.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인페인트 업로드 창에서는 흰색이 마스크가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자, 두 부분 꼭 구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원본 유지 상태에서 바꿨고, 만약에 채우기를 하게 되면 또 다른 이미지가 만들어질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스크된 부분이니까 역시 흰색 부분이 바뀐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채우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채우기로 선택했을 때 이미지가 좀 더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습니다. 배경 같은 경우 이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앞선 이미지보다요. 아무래도 이제 원본 유지를 하게 되면 기존 정보를 가지고 또 조합하는 거기 때문에 이럴 수가 있고요. 채우기를 하게 되면 이 마스킹된 부분을 새롭게 창조해서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마음은 급하고 많이 알려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흐르게 되었는데요. 자, 이제 여기까지 왔고 이제 배치 부분이 있습니다. 배치 부분은 지금 필요한 부분은 아니고 대체적으로 이제 영상을 만들 때 유용한 기능이기 때문에 그때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 남은 이제 아웃페인트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이미지 투 이미지에 가보겠습니다. 가게 되면은 자, 스크립트에 보게 되면 자, 아웃페인팅이 두 항목이 있죠. 사실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항목에서 찾지 마시고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를 선택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이걸 선택해 주면 되는데 안에 이 옵션 같은 경우도 사실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도 크게 바꿀 건 없고요. 일단은 아웃페인팅 방향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인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웃페인팅이라는 기능이 뭐냐면은 이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 이미지가 있는 상태에서 이 여백의 이미지를 더 그려준다는 의미입니다. AI가 창조적으로 그려준다는 의미가 되겠죠. 네, 그리고 아까 같은 경우 이 실사 모델이 선택이 되어 있어가지고 원래 이 모델을 그려줬던 카멜리아 모델을 다시 설정을 해줘서 생성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크게 바꿀 건 없고요. 여기서 오른쪽 그림이 좀 더 창조적으로 바뀌게 하기 위해서는 샘플링 스텝수를 조금씩 올리는 게 좋은 편입니다. 만약에 샘플링 스텝수를 올리지 않게 되면은 이미지가 조금 단조롭게 나오고 이상한 이미지가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올려주면서 아웃페인팅 기술을 익혀보도록. 네, 이미지가 이렇게 나왔는데 좀 자연스럽지가 않죠. 아무래도 아까 여기서 했던 그런 기억들이 AI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업했던 것들을 다 지우고 좀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영향력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이런 상태에서 다시 한번 생성을 해줄 수 있도록 할게요. 네, 계속 AI가 기존의 정보를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생성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서 다시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이렇게 가로 사진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아웃페인팅 기능을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이걸 이제 이미지 투 이미지로 보냅니다. 네, 보내면 그대로 여기서 또 살아 나오죠. 여기서 선택을 해볼게요. 아웃페인팅 마크 2나 가난뱅이 아웃페인팅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주고요. 여기서 보면은 확장할 픽셀 수가 나옵니다. 이걸 넓혀주게 되면 더 넓게 나오겠죠. 그리고 마스크 블러는 블러 기능인 것이고 아까 이게 설명한 부분, 그리고 감쇄 지수가 낮을수록 디테일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일단은 이 상태는 바꾸지 않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오른쪽 부분 선택 그대로 해주고 더 이상 바꾸는 거 없이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네, 그리고 샘플링 스텝스도 올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생성. 네, 드디어 머리를 싹 비우고 AI가 제대로 생성을 해줬습니다. 창조적으로 만들어줬는데 굉장히 예쁘죠? 네, 이 배경이 단차도 없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왼쪽도 한번 넓혀볼까요? 왼쪽은 자, 어떻게 넓히냐면은 왼쪽 여기 선택하면 되겠죠? 왼쪽 선택하고 자, 그대로 이제 생성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자, 이 이미지를 가지고 왼쪽을 넓히고 싶다고 했죠? 이 이미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이미지를 다시 이미지 to 이미지로 전송을 하는 겁니다. 잠깐 숨 쉬고 갈게요. 그러면 자, 이 이미지가 여기로 이제 이동이 되었죠. 네, 이 상태에서 아웃페인팅 확장을 해줄 겁니다. 생성을 눌러볼게요. 네, 이미지가 나왔네요. 어떤가요? 또 왼쪽으로 이렇게 넓혀졌죠? 상당히 이미지가 예뻐요. 이렇게 해서 배경을 좀 넓혀갈 수 있습니다. 한없이 넓혀갈 수 있겠죠. 계속 작업을 하다 보면 이미지는 작아지는 대신 배경도 살아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지의 퀄리티는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그림의 완성도를 높여갈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아웃페인팅 기술입니다. 네, 이거 많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이미지 확장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스테이블 디퓨전에 관한 기능을 확인해 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리즈별로 좀 급하게 제작을 해 봤는데요.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이해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에 시리즈물은 여기서 마무리할까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특화된 기능이라든지 도움이 될 부분을 조금씩 재밌게 짧게 나가면서 스테이블 디퓨전 익히는 연습을 해볼까 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다크 모드를 하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어두운 테마를 사용할 때 보기가 더 편하시지 않을까 하고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사실 오늘 기능은 많은 내용을 담고 함축하다 보니까 어려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직접적으로 한번 연습하지 않으면 이게 쉽지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꼭 영상 여러 번 보시면서 익혀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고 스테이블 디퓨전 재미를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